7월 한 달 동안 천안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이 넘게 발생하면서 월별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아산에서도 같은 기간 1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도 비상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가 폐지된 후 분양이 이뤄진 첫 아파트 청약 1순위에만 모두 22만 명이 몰렸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청약자가 몰리면서 로또 청약을 방불케 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인증을 획득한 세종시가 올해 7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천안시가 경찰과 함께 지역 내 주요 공원에서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합니다. 세종시 반곡동에 건립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천안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아산에서도 1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천안과 아산 확진자가 충남 전체 확진자의 약 55%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9일 0시 기준 천안 지역에서 2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가족 간 확진에 타 지역 감염까지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7월 한 달에만 4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월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제 누적 확진자는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 경로는 타 지역 관련 감염이 38.6%로 가장 높았고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13.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65명으로 당진과 아산에 이어 충남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태입니다. 인근 아산시 역시 7월 한 달에만 확진자 110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830명까지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6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확진자만 2,632명으로 충남 전체 확진자의 55%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다음 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상황. 하지만 휴가철과 겹치면서 지역 이동 간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은 여전히 비상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런 가운데 29일 오후 2시 기준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천안에서는 부산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확진된 확진자 1명을 비롯해 확진 가족 간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 2명 등 모두 9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아산에서는 서울 관악구 확진자와 접촉한 20대 1명과 아산 830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과 지인 등 4명이 확진되는 등 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천안시가 경찰과 함께 지역 내 주요 공원에서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합니다. 단속공원은 이용객이 많은 신부문화공원을 비롯해 천호지공원, 방아다리공원, 원두정 먹거리공원 등 8곳입니다. 단속은 다음 달 6일까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천안시가 경로당 코로나19 방역 상황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합동점검반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을 비롯해 방문대장 작성과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폭염 예방수칙 등을 안내합니다. 또한 하루에 3차례 이상 환기 실시와 경로당 내 음식물 섭취 불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도 점검합니다. 한편 현재 천안시에서는 경로당 741곳 중 402곳이 운영 중으로 코로나 2차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인원은 1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아산시가 관내 공원명을 시민들이 공감하는 명칭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안받은 공원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는 공원명 선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가능하며
시민이 제안한 명칭 중 최고 득표를 얻은 공원명이 최종 공원명으로 선정됩니다. 기간은 오는 6일까지 아산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며 결과는 다음 달 20일 발표됩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가 폐지된 후 분양이 이뤄진 첫 아파트 청약이 지난 28일 마감됐는데요. 예상대로 전국에서 많은 청약자가 몰리면서 로또 청약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8일 진행된 세종 자이더시티 아파트 1순위 청약 결과입니다. 전체 1,106가구 모집에 22만 842명이 청약 신청을 마쳐 평균 경쟁률은 199.7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 B타입의 경우 해당 지역은 9,291명이 청약해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기타 지역은 6만 1,592명이 청약해 368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두 세대가 공급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P타입의 경우 최고 2,474대 1의 경쟁률까지 나왔습니다. 세종시는 아직까지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데다 추첨제 물량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타입이 전체 물량의 89%를 차지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청약에 대거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공무원 특별공급제도가 폐지된 후 이뤄진 첫 공급 아파트 단지여서 일반 공급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청약 수요를 끌어들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돼 당첨 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 아파트에 대한 청약 당첨자 발표는 8월 4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 결과 복지 지원 실적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 모두 9,09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802가구와 비교해 33.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복지 지원 실적 상승의 배경은 단전이나 단수 등 공공과 민간기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덕으로 시는 평가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는데요. 올해도 신규 사업 13개를 포함해 모두 7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세종시가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드론 실증도시 사업입니다. 3생활권 수변공원 일원과 5-1생활권 등이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달 들어 드론을 활용한 배송과 고층 건물 화재 진압 등에 대한 실증이 본격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부터 일생활권 중심으로 시범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입니다. 보통 수요응답형 버스는 이용객이 드문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지만 세종시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최적 경로 노출, 탑승 인원 조절, 자동 착석 인식 등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향후 다양한 요금제 도입과 운행 지역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9월부턴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플랫폼, 일명 시티앱 서비스가 새로 도입됩니다. 세종시가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 포털 세종엔을 비롯해 민간에서 제공 중인 셔클이나 일레클 등의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시티앱을 통해 통합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책 제안이나 모바일 투표 기능까지 더해 스마트 시티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론 맞춤형 건강관리를 돕는 스마트 헬스키퍼 서비스 도입입니다.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의 체험단을 운영한 뒤 정식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헬스케어존을 추가 설치하고 AI를 활용한 맞춤형 온라인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도심의 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예방 긴급대처 서비스를 도입하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2차 사업에 참여할 시민 참여단을 모집합니다. 시민 참여단은 세종시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27일까지 행복청과 세종시, LH 누리집을 통해 모집하며 인구 특성과 성별 비율 등을 반영해 모두 6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됩니다. 시민 참여단으로 선정되면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리빙랩 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여기에서 선정한 사업은 신도시 4.6생활권의 시범 구축 후 신도시 전체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세종문예회관은 지난 20년 동안 지역의 유일한 공연장으로 역할을 해왔지만 전문 인력이 없어 대관 위주의 운영에 그쳐왔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문예회관의 활성화와 함께 내년에 개관하는 세종예술의 전당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 운영을 기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재단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문화재단은 이날 조직 개편을 통해 문화예술회관팀을 신설하는 한편 시설 개선 공사를 준비 중입니다. 세종시 반곡동에 건립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내부에는 25m 4레인의 수영장을 비롯해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 단련장 등이 조성됐습니다. 이곳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장애인 이용 우선권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한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217억 원을 들여 건립됐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의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재해복구,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가 재정의 안정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중부매일신문 황진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관련 소송에서 토지주 53명으로부터 환매권 취득 발생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26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폭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시의 지출도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지출된 총 금액은 5,225억 원이며 이 가운데 시 자체 예산은 1,611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이는 현재 진행 중으로 향후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부터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1,016억 6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며 언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시의 재정 지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28일 입지선정위원 재선임으로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전동면 주민들이 삭발 상여투쟁으로 맞서고 있다고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시는 이날 오전 입지선정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시의원과 주민위원 5명 사퇴로 공석이 된 7명 위원을 재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선 세종시가 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상 후순위 위원 선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삭발투쟁으로 전면전을 선언했다며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폭염 아래 삭발과 상여투쟁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산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간 공모한 지역균형 뉴딜 추가 사업에 475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해 선정됐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그린 뉴딜 사업으로 스마트 노지 농지 확대 300헥타르에 70억 원을, 에너지 자립 스마트팜밸리 구축 사업으로 3헥타르에 23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167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센터, 퍼머컬처 문화관, 친환경 행복공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종 사업비는 사업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오는 2022년을 시작으로 4년 동안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충남 지역에 화재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차량 화재와 에어컨 관련 화재도 늘고 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시꺼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엔진룸 부품에서 시작된 불로 차량 앞부분이 모두 탔습니다. 집안이 모두 검게 그을렸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불이 집으로 번지면서 부엌과 천장이 소실됐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과 에어컨 관련 화재가 늘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부터 2달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과 에어컨 관련 화재는 모두 49건.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의 장시간 운행을 피하고 운행 전후 냉각수와 각종 오일류,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해서 실외기는 벽체와 10c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실외기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하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 잠시 전원을 꺼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학술 용역이 본격 추진됩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중순경 학술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전체적인 용역 일정과 기존 설계안의 재검토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새롭게 조성되는 삼거리 공원에 대한 테마를 정하고 공간별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며 전문가 자문과 시민 설문조사로 공원 재개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삼거리 공원 재개발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570억 원을 투입해 의회와 협의한 지하주차장과 바닥분수 등 자연마당을 조성하게 되며 천안 흥타령 충축제를 마친 오는 10월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천안사랑 장학재단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2021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대상은 초중학생 120명을 비롯해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130명 등 모두 380명입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과 부모가 천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하며 신청은 다음 달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상으로 선발되면 초등학생에게는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 대학생에게는 180만 원의 장학금이 각각 지급됩니다. 새로운 국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출범하면서 법안 처리 요구에 고삐를 조이는 모습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여야는 당초 올 상반기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 법안을 다룰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야가 전반기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하고 운영위원장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교착 상태에 놓였던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현재 계류 중인 운영위 소위를 넘어서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게 됩니다. 일부에선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집권 여당 대표까지 나서 법안 처리를 강조한 데다 운영위원장마저 선출된 만큼 야당에서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기국회 가기 전에 빨리 이게 7월 임시국회나 8월에서 통과시켜줘야 예산이 집행되고 할 텐데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세종시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충청권, 나아가 전국적 의제로 공론화하기 위한 전국 단위 운동을 전개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특히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을 만나 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을 강력 주장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선 삭발이나 농성, 단식 등의 강력한 방법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도 비대위 활동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244개 우리 각종 단체들이 모두 다 망라돼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좀 힘을 제대로 모으기만 한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가 어쨌든 국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일대 추진 중인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규탄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신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가람동 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보수를 통해 해결하고 최초 원안인 월산공단에 건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전원이 사퇴하자 이춘희 시장은 직권으로 지역 대표성이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정유영 반대대책위원장 등 주민 4명은 삭발식을 통해 분명한 반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에서는 폭염 속에 주민 1명이 쓰러져 119 응급구조대가 긴급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도시 안에 있는 각각의 개별 건설 사업들에 저영향 개발 기법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도록 설계 과정부터 검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협의 대상은 5-123생활권과 6-123생활권, 그리고 S-1생활권에 추진되는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사업입니다. 행복청은 저영향 개발 기법이 적용될 경우 자연적인 물 순환 체계가 회복되면서 홍수로부터 안전해지고 도시의 열섬 현상이 완화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20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관내 시민 편의시설과 공공건설 현장 등을 찾아 폭염대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건강정보기술센터와 호서대학교 바이오의과학연구센터가 환경친화적 살균제 개발과 상호 교류를 위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전국 장애 영유아 교육 담당 교사 약 3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숍을 열고 통합 유치원 운영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아산소방서가 폭염이 지속되면서 이순신 종합운동장 임시선별진료소에 소방차 냉각 살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냉각 살수 지원은 다음 달 31일까지 하루에 3차례씩 진행되며 선별진료소 천막과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주변 온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코아테크에서 LCD 필름 타발 공정 제품 적재 업무를 담당할 직원 7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0-935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양건기에서 트레일러 기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3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